패션업계 한 30여 년 네네.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정확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0년도에 제가 12월에 입사. 90년? 네. 90년도에 이제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 사번은 90년 사번이고요. 예. 1월 1일부터 이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제 코롱에 입사를 하게 됐죠. 코롱 어떤 파트로? 코롱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패션 스포츠 본부였는데 예, 스포츠 본부에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롱이 상사. 예, 상사의 그 패션이 한 부분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위치가 지금 이제 대통령님이 거주하시는 네. 예, 통이동. 통이동. 예, 거기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글로 가게 됐고요. 네. 전공이 패션 쪽이셨나요? 아 저는 섬유공학 쪽이요. 보통 섬유공학 하시는 분들이 패션 쪽으로 많이 빠지시네요. 지난번 나와서 얘기 다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섬유공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쪽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섬유공학이 한 두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완전 이제 방직이나 아니면 공장 쪽으로 완전 빠지거나 네. 또 이제 뭐 영업 쪽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컨버터 쪽으로 아예 좀 큰 컨버터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저같이 이제 영업이나 MD 쪽으로 빠지는 케이스 이렇게. 처음에 그럼 영업을 맡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은 영업으로 시작했어요. 오. 네,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원 되기 전까지 10년은 영업을 했고요. 예. 10년은 기획을 했고. 90년대 초반 이 패션 특히 이제 스포츠 쪽 영업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됐었어요? 그때는 저희 회사 자체가 코롱이 스포츠 사업 본부가 따로 있었고 패션 사업 본부가 따로 있었어요. 예. 스포츠는 이제 그때 있었던 브랜드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코롱 스포츠, 그다음에 코롱 액티브. 스포츠 지금도 있고. 예, 액티브 지금 사라진 액티브. 액티브 지난 방송 때도 나왔었죠. 예. 예, 그다음에 헤드. 헤드. 예. 지금 사라진 또 이니지오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이니즈. 예. 제이미 클라우스 있었고. 그렇죠. 잭 니클라우스 있었고. 네. 엘로드 있었고. 엘로드. 예. 엘로드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라진 이제 디망시라는 또 브랜드가 디망시. 예. 디망시는 초면이네. 예. 캐주얼 브랜드. 캐주얼 브랜드. 이슬 씨도 처음 들어보죠? 저는 거의 다 처음 진짜 방금 얘기했던 브랜드들을 헤드 말고는 헤드 코롱 스포츠 말고는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요? 헤드는 알아요 그래도? 알죠. 혹시 스피드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아까 스피드도 모르세요? 또 놀란 게 네. 30년 동안 패션 시장을 지켜오셨다 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도 2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구나. 이슬 씨가 지금 몇 년생입니까? 99년생이니까. 99년생. 네. 한창 영업 막바지 할 때, 예, 그때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전개하던 브랜드들을 뭐 어떤 예. 식으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원 브랜드가 영업하고 기획하고 마케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엔 좀 특이했는데 영업 사업부가 따로 있고요. 기획은 또 기획 사업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은 통틀어서 대리점 사업부가 있었고 직영 사업부가 있었고 네. 또 그 안에서도 대리점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서는 이제 브랜드별로 또 나눠지는 거죠. 세분화가 돼 있네요. 네네. 거기서 뭐 맡으셨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일단 헤드를 했었고요. 네. 굉장히 그 당시에 헤드가 그 원 브랜드 안에 액티브, 헤드, 그 다음에 코롱 스포츠 그리고 스피도까지 해서 4개 브랜드가 하나의 샵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편집샵 뭐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뭐 스포츠 전문 편집샵 그런 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앞서갔네요. 예, 코롱이. 예. 그래서 매장이 그때 당시에 뭐 매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에 제가 그때 헤드 하다가 이제 또 액티브를 하게 됐지만 뭐 매장 자체가 액티브가 뭐 200개가 넘었었으니까. 저도 중학교 때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 남포동 지하상가에 액티브 그 신발을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내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고무신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국내 스포츠 브랜드들하고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뭐 있었습니까 그때? 다 있었을 때. 다 르카프하고 있었죠. 르카프, 아. 프로스펙스, 뭐 스펙스. 그러니까 나는 교복을 안 입은 세대예요. 딱. 그러니까 교복 안 입으니까 나타났던 게 그런 스포츠 브랜드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나이키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가가 미즈노. 미즈노가 있었고, 근데 미즈노가 무슨 파동 때문에 몇 년 영업 못하고 철수를 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프로스펙스, 프로월드컵이 좀 많이 뺏어갔고, 예. 비슷한 시기에 르카프도 런칭을 했고 조금 늦었을 거예요. 르카프가 아마도 내 기억에는. 그래서 돈 없는 애들은 프로스펙스 샀고 저 돈 있는 애들은 나이키 샀고 그랬어요. 네. 나이키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요. 인기가 좋네요. 그때가 아마 삼나 스포츠였을 거요. 삼나 되게 화성이었나? 삼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이키가 삼나였다가 음. 분리가 아마 되면서 그랬고 삼나 스포츠 있을 때부터 좀 크기 시작했고 네. 그때 제가 아마 마케팅 화두가 음. 누가 나이키를 신나였어요. 누가 나이키를 신나? 네. 근데 80년대 초반만 해도 나이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신생 브랜드나 다름없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니까 뭐 국내는 물론이고 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서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뭐라 그러지 학습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신발이 대부분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프로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나이키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시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치고 예.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그냥 고급 용어로 가격 전략을 짠다고 하면 예. 이게 막 약간 그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는데 음. 고가로 그 포지셔닝을 해놓고 네. 그다음 이제 확장할 때는 약간 이제 그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쟁자를 죽이는 전략인데 얘네는 이미 그 가격 위에 고가 전략으로 그 마케팅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나이키를 신냐? 돈 있는 사람이 신는다. 잘 나가고 이런 그런 게 마케팅 전략하고 가격 전략하고 같이 맞으면서 예. 일단은 이제 선망의 브랜드가 된 거죠. 그건 뭐 아까 뭐였어요? 액티브? 뭐 액티브. 액티브도 그런 전략을 좀 했으면. 액티브는 태생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들어오기 입사 전부터 런칭한 브랜드인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스포츠가 붐이 일어난 게 올림픽 때거든요. 네, 88년도. 예, 88 올림픽이 되면서부터 이제 스포츠가 이제 부흥 시대가 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확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축구부터 뭐 대부분 이제 모든 관심사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정권이 그 군사 정권이었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 시선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포츠로 계속 가면서 그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또 스포츠의 어떤 이런 장비나 의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실 80년대 후반, 뭐 중후반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포츠 붐이 일어났는데 90년대 이제 입사하셨으니까 그때는 참 영업하기 편했겠어요. 그때는 영업이 제 인생에 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 좀 안 되는 브랜드, 신규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스케쳐스도 하지 않았어요? 스케쳐스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브랜드 기억하는 게 한 13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스케쳐스를 코롱에서 처음 국내 도입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들어간 데가 이제 헤드로 발령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엔 헤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조그맣게 그러니까 편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그 코롱 매장 안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쨌든 라이센스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잭 니클라우스하고 그 다음에 헤드가 거의 아마 저희 나라에서 거의 라이센스로는 처음 1, 2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 2위로 처음으로 이제 라이센스라는 걸 도입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게 있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LS 음. 90년대 초반에 원래 LS 인기 붐이 많았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붐하고 같이 있던 게 필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딱 있던 게 헤드였어요. 뭐 노티카는 안 끼워줍니까? 노티카는 가요, 스포츠라고 그냥? 볼 수는 없죠. 아, 아니 보니까요. 그거는 한참 후고 어. 90년대 초반에는 요 특히 LS의 붐 때문에 그 옆에 붙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하고 나이키하고 또 다른 이상 스포츠이긴 한데 신발 자체가 스포츠 신발은 아니고 뭐 그런. 아니 근데 번뜩 떠오른 질문인데 우리 대표님이 스포츠도 영어 뭐 이쪽으로 또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네요. 지금 국내 브랜드 중에 스포츠 브랜드 뭐 프로스펙스도 있을 테고 여러 브랜드들 좀 대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이 대표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뭐 출구 전략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출구 전략. 이게 사실 이제 어려운 결국은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한마디로 답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더라고. 글로벌 브랜드하고 결국은 도메스틱 브랜드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나 이럴 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사회에 들어왔을 때도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회는 자유가 네.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어쨌든 정보를 그 해외 그런 패션 정보나 해외 트렌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한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멋을 부리기보다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쨌든 내셔널 브랜드가 클 수 있겠죠. 소비자를 더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잘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미 만들면 사가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지금 뭐 가성비 시대다 가심비에다가 뭐 지금 그걸 더 뛰어넘게끔 어쨌든 공급은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걸 원하고 예. 그리고 그 메이킹 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가 훨씬 더 저는 진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축구하면 선수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제 가장 글로벌이 핵심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이 뭐 신발도 잘 만들고 의류도 잘 하지만 결국은 마케팅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케팅 싸움에서 예. 이 마케팅만 뒷받쳐 주면 프로스펙스도 저 글로벌 브랜드 될 수 있습니까? 마케팅도 따라줘야 되고 이게 네. 패션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복합적으로 되는군요. 다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박 비즈니스가 뭐 복합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선박이 만드는 게 뭐 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박 배. 예. 배 만들듯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것처럼 패션 비즈니스도 이게 뭐 물건만 잘 만들고 연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음. 그거에 또 샵을 어떻게 열고 VM을 또 어떻게 창출하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다른 멀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브랜드가 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문득 드는 생각이 이 한류가 굉장히 글로벌한데 왜 이 스포츠는 나이키 아디다스에게 다 뺏겨가지고 이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도 프로스펙스 신지 않는지 입지 않는지 그거는 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 문득 보기 궁금하네. 국제상사에서 할 때 그래도 국제상사가 그나마 프로스펙스를 유지했던 것 그리고 또 프로스펙스나 르카프가 화승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건 얘네 모태가 고무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신발 생산에 기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근데 일례로 프로스펙스를 LS그룹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인수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원에 있는 신발 공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자기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누가 수 뭐 아무 소리 안 있겠지만 했어요. 어쨌든 가만히 있었죠. 그거를 보는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야, 기본 스포츠 브랜드의 기본 자체를 모르고 인수를 그냥 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 부산에 가면 지금 그 신발 공장들이 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저 들어보니까 나이키의 리미티드 고가 라인만 해요. 지금. 판 그게 부산에서 네,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R&D 센터는 뭐 미국 본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는 좀 볼륨화된 신발 위주고 네. 실제 이제 전문화되거나 특화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부산에서 만들어요. 부산이 음. 원래 신발의 모태가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예. 나이키나 뭐 이런 아디다스의 를 만드는 공장 중에 굉장히 오래됐고 노하우가 있는 공장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 시장이 되다 보니까 볼륨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공장들이 다 이제 해외로 다 나가는 이유가 예. 결국 이제 생산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제 노동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음. 좀 더 저가를 만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화된 신발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그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화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부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의 샘플 그 프로타입 샘플은 한국에서 만드는 데 되게 많아요.